안녕하세요. 호호 안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죠? 오늘 하늘을 보니까요. 오늘은 하늘이 정말 정말 푸르르고요. 너무 맑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은 느낌이 절로 드는데요.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게 봄, 여름, 가을이 벌써 온 것 같아서 그냥 아쉽기도 하고, 그동안 뭐 한 건가 하는 생각에 좀 씁쓸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뭔가를 한 것 같긴 한데, 해도 헷갈리고, 해도 조금,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 들어서,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도 사실 오늘 했었거든요. 그래도 아직 2달 남았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음, 저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놀이 지원자로서의 변화 중에 3번째 마지막 평가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교수 학습 실천하기를 했었는데요. 저도 이게 시간이 많이 길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각을 낼까 하다가 보시기에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붙여놨는데 저도 힘들었는지 입이 다 헐었더라고요. 이거를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긴 시간이라 많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다 듣고 우리 다 이해하고 암기해서 가서 정말 이것만큼은 우리 꼭 쓰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정문을 나오는 그날, 시험 끝나고 학교 정문을 나오는 그날 정말 신이 나서 갤로핑하면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3번째 평가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교사나 아니면 학급이나 아니면 기관에 따라서 아니면 또 그 지역에 따라서 많은 자율성을 허용했습니다. 평가에도 역시 그 자율성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 자율성을 가지고 교사가 어떻게 평가를 하면 좋을까요? 그 전에는 사실 정해진 평가도 있었고 평가해야 되는 것들도 많았고요. 또 많이 써야 되는 사실 의무감도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평가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어떤 시기에 하든 이제 모든 이러한 평가의 결정은 유치원에서 정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런 평가를 간소화한다고 해서 교사의 역할이 줄어들고 교사가 좀 이렇게 음, 유아를 방임하는 것처럼 그러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놀이를 지원하면 좋을지 가장 좋은 방법을 평가로서도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에 너무 힘을 실다 보면 평가에 너무 힘이 들어가서 지원에 힘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원에 가장 큰 힘을 쏟아라 하는 내용이 바로 평가하기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평가하기 내용을 보면은요. 평가를 위한 자료 모으기가 나오고요. 자료 활용하여 평가하기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평가를 위한 자료 모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놀이와 일상생활, 활동 이렇게 3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루 일과는요. 무엇을 중심으로 운영하라고 앞에서 우리 배웠었죠? 맞습니다. 놀이가 중심이 돼서 놀이를 중심으로 일상생활과 활동을 운영해라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고요. 이러한 활동은 일상생활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놀이를 중심으로 활동도 운영해라라는 내용을 앞서서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루 일과를 모두 잘 관찰하되 특히 놀이 과정을 잘 관찰해서 평가 자료로 많이 활용해라 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는 이런 하루 일과, 놀이, 일상생활 활동 등을 너무 많이 기록한다는 것에 힘을 실지 말고 본인이 가장 편리한 방법, 그리고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기록을 해서 놀이 지원에 좀 더 중요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자료들을 잘 선별해서 이제 활용하라는 내용이 바로 첫 번째 평가를 위한 자료 모으기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위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한다고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예전에는 맞습니다. 일화 기록처럼 막 기록도 했었고요. 특정한 형식에 따라서만 기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 누리과정에서는요, 형식이 있어도 상관없지만 꼭 형식이 없다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스프링 뭐 수첩이라든지 아니면 포스트잇으로 작성해서 문 위에 높은 곳에 유아들이 보면 안 되잖아요. 높은 곳에 붙여놓는다든지 교사 수첩에다가 붙여서 빨리 더 접어놓는다든지 이렇게 키포인트를 적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한다입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은 형식적인 그런 기록, 평가에서 벗어나셔도 될 것 같고요. 핵심 단어를 적어 놓는다든지 짧은 기록을 이렇게 남긴다든지 해서 선생님들이 그 후에 수업 후에 추가해서 적으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이 핵심 키포인트로만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선생님들은 네, 맞습니다. 관찰이 먼저 돼야 하고 관찰을 체계적으로 하셔야지만 기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찰을 세심하게 해라라는 것을 주의사항으로 기억하신다면 선생님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료 활용하여 평가하기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평가를 위한 자료를 모은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자료를 모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하며 그 자료를 모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하기 내용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총론에서도 평가 파트에 보면 유아평가와 누리과정 운영평가가 나누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아평가의 경우에는요. 유아의 고유한 특성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이해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것입니다. 여러분, 유아 평가를 할 때 유아가 초기에는 어땠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2학기가 되니까 이렇게 달라졌다, 이렇게 성장했다, 이런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과정 운영 평가에서는요. 하루 일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나요? 맞습니다. 놀이와 일상생활과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서로 놀이를 중심으로 잘 연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통합이 되긴 하는데 유아에게 의미 있는 통합적 경험의 내용이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누리과정 운영 평가와 유아 평가로 구분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은 유아평가, 누리과정 운영평가를 여러분들이 계신 곳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자율성을 허용했다고 했잖아요.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하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를 평가한다입니다. 특별한 변. 여러분, 특변 많이 들으셨죠? 맞습니다. 총론에서도 평가 파트에 특변이 나오고요. 제가 특변은 짝꿍으로 외우더라고 했었잖아요. 자연탐구의 내용에도 특변이 나오고요. 예, 드디어 놀이 실행 자료에도 특변이 세 번째가 등장하는 겁니다. 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를 평가한다. 앞서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다는 것은 바로 유아평가의 측면에서 유아의 특성을 잘 알고 유아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는지를 변화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평가해야 추후 놀이 지원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아가 A부터 C만큼 성장하고 변화했는데 우리가 다시 A, 처음에 초보적인 놀이 지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유아의 놀이가 좀 더 확장되고 몰입될 수 있는 놀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관찰을 통해서 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잘 파악하고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1번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인데요. 누리과정 운영을 평가한다입니다. 사실 누리과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질을 개선하기 위해 누리과정 운영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항목이잖아요. 기관과 학급 특성을 잘 반영하고 정말 자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나? 라는 것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 것은요. 자율성을 주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했어요. 이게 최선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진실이 아니었다면, 최선이 아니었다면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리과정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각 선생님들에게 자율성을 줬지만 그 자율성에 맞게 학급에 있는 자율성, 기관의 자율성, 특성에 고유한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운영했는지 하는 것들을 평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런 내용들은 일과 구성이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지 적절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 일상생활 활동이
놀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왜 놀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본다고 하는지는 아시겠죠? 하루 일과가 놀이, 일상생활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하루 일과가 운영된다고요? 놀이를 중심으로 하루 일과가 운영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앞에 있는 두 가지가 놀이를 잘 지원하고 있는지 이것도 확인할 수 있는 평가의 방법의 부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놀이를 통해 유아에게 어떤 경험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하는 내용들을 교사는 되돌아보면서 반성적으로 생각하고 평가하라는 뜻입니다. 자율성을 주었기 때문에 개정놀이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교사가 반성적인 사고를 하는 부분입니다. 누리과정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교사들이 일과 구성에 대해서, 그리고 일상생활과 활동이 놀이를 얼마나 잘 지원했는지, 놀이를 통해 유아에게 어떤 경험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돌아보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놀이과정에서 누리과정 5개의 영역을 유아가 경험하였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쵸. 왜냐하면 5개의 영역은 놀이를 통해서 경험해야 할 내용이라는 것을 선생님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놀이를 하고 끝내라는 게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5개 영역이라고 했고, 5개 영역의 내용은요, 유아가 달성해야 될 어떤 목표가 아니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 5개 영역의 내용을 유아가 달성해야 할 성취의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라고 하면 틀린 거죠. 그렇게 한 게 성취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매일매일 5개 영역에 따라 연계가 되도록 계획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아들은 자연스러운 놀이 속에서 5개 영역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돌아보며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의 기준을 삼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 번째 평가하기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들은 평가에 대해서 기관이나 학급 수준의 자율성을 허용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관에 따라 아니면은 학급에 따라 유아를 지원하기 가장 좋은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간략하게 평가를 해서 평가에 힘을 실기보다는 관찰하고 지원하는 데 힘을 더 실을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둬라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평가의 내용들은 교직원들이 함께 모여 협의한 다음에 관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자료는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설문지, 부모에 대한 설문지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유아의 평가는 어느 시기에 언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사가 함께 협의하는 시간이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쭉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존보다 평가가 좀 더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는 비록 시험 때문에 암기해야 돼서 이렇게 암기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내용들을 나누고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현장에 가셨을 때 유용하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정말 높아서 오늘은 가을 같은데요.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오늘 높은 하늘처럼 기분 좋고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힘내세요. 감사합니다.